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투자를 해오면서 받아왔었던 유혹들,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는 유혹들, 그럼 이 유혹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테슬라 이외의 자산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만은 테슬라 투자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 이런 자산들의 어떤 이런 형태의 투자를 하면 테슬라와는 조금 멀어지는 투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테슬라에 대한 정보라든지 테슬라의 직접 경험도 말씀을 드리지만 테슬라에 영감을 줄 수 있는 다른 이야기들도 좀 전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 말씀을, 저희 사례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바이오주 한 회사에 투자를 해서 서울숲 공원을 걸으면서 앞에 보였던 무슨 아파트였죠? 그 아파트가 아크로 리버파크, 아크로포레스트를 보면서 우리 저기 들어가서 살자고, 그래서 이 바이오주가 대박이 날 것 같으니까 우리 자산이 10배 올라가면은 여기를 들어가서 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 당시 정말 갓난아기였던 아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서울숲 공원을 걸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진 않았죠. 그 결과 그 자산은 90%의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와이프를 꼬실 대로 꼬셔가지고 그 자산에 적지 않은 돈을 투자를 하면서 5천만 원이 넘는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미국의 법인 상장을 했었거든요. 미국 현지 법인. 임상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 자산에조차도 투자를 하면서 그 회사는 상장 폐지를 했습니다. 그 회사가 바로 HLB 테라피틱스였죠. 제가 이 바이오주를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이제 코스닥 1위까지도 넘볼 것이라고 하면서 한창 핫했던 HLB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HLB가 지금 임상 실패를 했는데, 저는 HLB 테라피틱스가 임상 실패를 삼상에서 하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쳤었는데, 그때와 너무나 유사한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물론 제가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바이오주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당시에도 HLB 테라피틱스가 임상실험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은 그 모수가 조금 부족했다.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데이터가 조금은 불명확하다는 이유. 이번에 HLB도 보니까 유사한 흐름을 보였는데 그 이후로 수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임상 결과는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거의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인 분위기로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의 FDA가 한 가지가 않습니다. 오로지 HLB의 그 리보세라닙인가요? 그 신약에만 몰두를 해서 지금 검토를 해주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HLB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시라.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제 주위에는 박셀바이오라는 회사에 투자를 해서 10배가 넘는 수익을 가져가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주가 무조건 나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정말 신중한 투자를 하실 필요가 있고, 지금도 저는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 유혹이 있었는데도 바이오주가 수개월 만에 주위에 정말 10배, 20배 올라간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여전히 현혹이 되고 있는 정말 부족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죠. 테슬라 투자를 하면서 계속 다른 자산들이 혹시 테슬라보다 더 많은 상승을 단기간에, 누구나 인간은 단기간에 큰 수익을 얻어가기를 바라는 그 욕심이, 그 욕망이 항상 있습니다. 그 DNA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테슬라 자산을, 그때 만약에 이 자산을 HLB 테라피틱스라는 자산에 투자를 하지 않고 테슬라에, 그 당시 저희가 이 HLB 테라피틱스를 투자를 할 때 테슬라 주가가 지금 액면 분야 기준으로 100에서 120달러의 상이었거든요. 그때 테슬라 자산으로 다 넣었더라면은 그 자산들을, 그 돈을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환차익도 있고 지금 수익권으로 훨씬 더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줬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바이아주라는 너무나 달콤한, 정말 그 사람을
중독되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바이오주가. 그러면서 저희는 크나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절대로 바이오주에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면은 팔랑귀인지 모르겠는데 혹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그 당시에 테슬라 자산으로 투자를 했었으면 너무나 좋았을 그 돈을 소형 성장주에 투자를 하면서 또 다른 수천만 원의 손실도 입었었습니다. 다행히 그 당시에 저희가 다른 우량주들에 투자를 하면서 그 손실을 조금 많이 하긴 했지만은 여전히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참 한심스럽기도 하고 공부 하나 제대로 하지 않고 남이 좋다는 그런 자산들의 유혹에 이끌려서 테슬라라는 좋은 자산, 그 이외에 그 당시 엔비디아든 뭐 아마존이든 마이크로소프트든 정말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나 쉬웠던, 돈을 벌기 쉬웠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익을 짧은 시간에 가져가고 싶은 그 생각에 눈이 멀어가지고 좋은 자산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도박성에 가까운 투자를 했었던 것 같고 지금도 그런 유혹이 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안랩이라는 정치 테마주에 총선 전에 또 넣어가지고 정말 삽시간에 또 한 2배나 3배의 수익을 얻어가 보려는 그런 또 욕심도 부렸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그런 유혹들에서 이제 다시는 저희가 그런 유혹을 받지 않을 것인가. 얼마 전에 저희가 운이 좋게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산, 돈을 투자를 해서 약 1,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안겨다 준 한 유튜버가 있었어요. 그 유튜브가 추천하는 종목을 저희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가 사실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저희가 소위 말하는 불타기, 저희는 투자자로서 큰 단점이 이미 기대하고 있었던, 예상하고 있었던 주가보다 높아지면은 어려움이 돼서 더 이상 투자를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 유튜브의 이야기를 듣고 투자를 했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자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지만은 투자를 했었던, 정말 보기 드물었던 저희 부부의 투자 역사에서는. 하지만 그를 통해서 1,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사실 얻게 됐어요. 근데 그런 유튜버 분들은 보통 그 리딩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어때 핸드폰 번호를 주면서 연락을 해보라고 했어요. 실제로 와이프가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해서 물어보니까 몇 개월 안에 엄청나게 많은 수익을 안겨다 줄 테니까 몇 가지 종목을 추천시켜 준다고 하면서 요구했던 금액이 수백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저희가 그 고민을 또 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하지만 일단은 지난주 금요일 날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테슬라 주식, 이 테슬라라는 회사에 투자를 하면서도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수많은 어떤 유혹들을 받게 되실 거예요. 특히 지금처럼 테슬라가 횡보와 하락을 거듭을 하면서 언제 그러면은 2배, 5배, 뭐 10배의 상승을 얻어가는 거야. 다른 자산들은 지금 홀호 날아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러면 이 자산들을 다시 다 그냥 정리를 하고 다른 자산으로 넘어가면은 지금 잃어버렸던 자산의 많은 부분들을 순식간에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인데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저희가 유혹을 받았던 사례를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유혹을 받고 있는 데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 하기로 했지만은 또 다른 고민들이 계속 생겨날 것이에요. 이번에 그걸 무자르듯이 그렇게 안 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이 힘든 유혹들을 정말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인가? 그나마 46개월 동안 테슬라 자산을 하나도 팔지 않고 꿋꿋이 묵묵하게 모아가고 있었던 그 핵심은 역시 원칙 같아요. 원칙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원칙을 그대로 지켜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테슬라 투자를 하는 그 방식에서는 너무나 힘든 그런 미션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너무나 힘든 그런 유혹들에 있어서 아마 100의 유혹이 있으면 100 모두를 뿌리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유혹에서 최대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은 역시 원칙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한 주도 팔지 않고 테슬라를 일단은 계속 모아가 본다는 펀더멘털에 깨지지 않는 한에서는 그래서 그 실천을 계속
몸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테슬라도 미래에 지금보다는 너무나 큰 장밋빛 미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암울한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그 암울한 주가 흐름에 있어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문제가 없어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혹시 만약에 테슬라가 큰 문제가 발생해서 주가가 계속 곤두박질 친다 하더라도 저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물론 모든 자산을 올인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매력적인 방법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나중에 많은 상승을 이루게 되면 훨씬 더 분산 투자보다는 큰 이익을 얻어 가실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 부채가 너무나 심하다는 이야기들부터 해서 테슬라가 아무리 큰 발전을 이룩한다 하더라도 매크로 환경이 무너지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이 개별 주식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리하게 주담대를 끈다든지 너무나 큰 비중으로 레버리지 투자를 하시는 방법보다는 조금 더 안정감 있는 투자를 해 나가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 그것이 저희 부부가 테슬라 투자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바이오주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형 성장주, 민주식, 너무나 많은 유혹들을 얻게 되실 거예요. 그 유혹들이 항상 여러분들 곁에 투자하는 내내 따라올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테슬라를 긴 호흡으로 모아가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여러분만이 가지고 계시는 테슬라 투자의 원칙을 꼭 세워보시고, 그리고 그 원칙을 세워서 실행해 나가는 그런 로드맵도 꼭 한번 그려보실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네요. 너무나 많은 유혹이 저희 부부에게도 그렇게 테슬라 투자에 대한 확고한 원칙이 있는데도 흔들리고 있는 저희 부부고, 실제로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치 테마주에 저희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 뜻은 저희도 항상 그런 부분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부부의 투자 원칙을 항상 새기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부분, 여러분들께서도 참고가 되시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